안녕하세요. 인생 후반전 내 몸 사용법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신년 특집 건강한 다이어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 친절한 유튜브 주치 가정학과 전문의 임닥터와 함께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다이어트를 위해서 체중 감량부터 할 것인지 운동부터 할 것인지 이렇게 살펴봤는데 운동을 먼저 시작하는 게 더 좋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강조했던 게 일단 한 운동 하나부터 차근차근 해보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운동을 하는 게 좋을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한라산이라고 산을 오를 때 등산도가 하나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뭐 그렇죠. 어려운 코스도 있고 쉬운 코스도 있고, 쉬운데 오래 걸리는 코스도 있고. 그렇죠. 근데 이제 목표는 이제 정상에 올라가지고 우리가 백록담을 보는 거죠. 그러면 운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최종적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어떤 목표는 있어요. 근데 시작을 어떻게 할 거냐, 그 과정은 어떠냐, 저는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방법이 꼭 100% 옳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고요. 저는 이제 운동 초보자의 경우를 예를 든다면 본인이 꾸준히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필요하다고 느끼고 또 좋아하는 걸 먼저 시작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스포츠 즐기는 거 좋아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런 거는 좋아하는 스포츠로 시작을 하셔도 되죠. 또는 뭐 이렇게 집이 헬스장 가깝고 이렇게 헬스에 내가 갈 시간도 있고 헬스장에 이런 분들은 헬스장에 가서 뭐 거기서 시작을 하셔도 한 방법일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를 다 하실 수 있으니까. 저 같은 경우, 저 같은 사람의 경우는 어떠냐면 헬스장에 이렇게 가기까지가 오히려 더 힘들어요. 가는 게 힘든데요. 이게 습관이 안 돼 있고 익숙하지도 않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걸 이제 느꼈냐면, 내가 이 상체가 너무 약하다.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부족함을 많이 느껴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홈트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팔굽혀펴기로 이제 시작할 수도 있죠. 저는 작년에 봄에 팔굽혀펴기를 시작했어요. 팔굽혀펴기부터. 그리고 팔굽혀펴기만 한 달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부터 시작하는. 그러니까 사실은 저의 경험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보고, 그 운동에 대해서 잘 적응 못하신 분을 기준으로부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미 등산도 많이 해보시고, 예를 들어 뭐 이미 산 중턱까지는 내가 넉넉히 갈 수 있다. 그런 분은 가시면 됩니다. 근데 등산도 처음이다 이런 분들이 내가 처음부터 중턱에 올라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운동을 할 것이냐에서 좋아하는 거, 자기가 잘할 수 있고, 중요한 거는 운동을 습관화들일 수 있는 걸 먼저 하자는 거예요. 어떤 분의 경우에는 나는 근력 운동은 좀 너무 좀 좋아하지 않고 힘들다. 걷기를 하겠다.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걷는 것을 매일 30분 이상 또는 만보로 정해서 만보로 걷겠다. 이렇게 시작을 하셔도 저는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좋아하는 거,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운동 초보자 같은 경우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를 수도 있으니까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거, 접근성이 좋은 거 위주로 생각하시는 게 좋겠네요. 그렇게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문제는 그러니까 우리가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을 할 때 단순히 체중 감량뿐만 아니라 건강한 몸에 좋은 운동의 그 도달점이 뭐냐. 물론 이것도 저 개인의 의견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좀 공부도 하고 생각을 해봤는데요. 건강한 시체에서 볼 때 세 가지가 필요한 것 같아요. 최소한. 이게 하나가 뭐냐면은 근력. 근력이 약하면 건강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지구력이라고 표현한 거 있죠. 일상적인 어떤 자기 생활을 꾸준히 할 수 있는, 꾸준히 지속할 수 있는 그런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체력이 또 필요하겠죠. 그래서 세 번째 생각하는 건 유연성이에요. 유연성. 특히 이제 중년이 넘어가면 관절 같은 곳이 굳잖아요. 그러니까 관절에 대해서 부드럽게 하고 유연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큰 세 가지 요소가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자기를 뒤집어 보면, 어떤 분은 근력은 나는 괜찮은데 유연성이 떨어진다는 분이 있잖아요. 유연성은 스트레칭을 해야만 되잖아요. 그렇죠. 약간 좀 다르죠. 지구력은 우리가 뭐 유산소 운동이라고 하는 것, 또는 뭐 중저강도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키울 수 있거든요. 근력은 그렇지가 좀 않죠. 좀 고강도 운동을 통해서 근력은 좀 키우잖아요. 또 각각의 운동마다 약간 특성이 달라요. 아마
이렇게 동적인 걸 좋아하시는 분은 스트레칭 그렇게 좋아하지 못하실 거예요. 어떤 분은 동적인 거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지만 이제 이 정적인 것을 네. 또 좋아하시는 분 있잖아요. 근데 자기에 맞춰서 시작은 하는데 결과적으로 요 세 가지 큰 카테고리의 운동을 다 조금씩 자기에 맞게 해 나가는 게 결국 운동의 목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일단 운동을 안 하던 분들이 네. 운동을 할 때는 하기 쉽거나 네. 아니면 자기가 좋아할 만한 거 한 가지부터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 네. 이렇게 말씀했는데 네.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면 좋을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그 운동을 다 개별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는데 한번 이제 몇 가지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근력 운동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소위 중저강도 운동, 유산소 운동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스트레칭도 해야 된다. 이렇게 세 가지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랬죠. 그럼 시작을 뭘로 할까냐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근력 운동은 언젠가 꼭 해야 된다. 많은 분들이 체중 감량을 위한 운동하면은 뭘 생각하냐면 흔히 말하는 유산소 운동을 얘기하거든요. 뭐 걷기나 달리기나. 실제로 뭐 그 뒤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 중저강도 운동, 유산소 운동이 체중 감량에 큰 도움이 되는 운동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건강한 몸을 만들기 위해서잖아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근력 운동이라는 거는 필수예요. 특히 이제 뭐 이제 기사들도 보시겠지만 근력 양과 이제 노년의 그 삶의 질이 비례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은 내가 체중 감량 위해서도 운동을 하기 시작했는데 처음 시작은 근력 운동이 아니지만 근력 운동도 해야 된다. 이거는 꼭 아셔야겠다. 이런 거고요. 그러면 시작을 만약 본인이 중저강도 운동, 걷기로 하신다. 그러면은 이제 서서히 시간과 그 거리를 늘려가시는 거죠. 네, 그래서 최소는 일주일에 3번 30분 이상 이게 최소가 되겠고요. 가능하면 매일 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은 거죠. 네, 그렇게 일정한 수가 되시면 걷기로부터 시작했다가 속도를 좀 올리셨다가 아마 드실 거예요. 이제 달려볼까? 달려볼까? 네. 이 정도가 되면 사실은 어느 정도 그 걷기 운동에 이제 일정하게 달성이 되신 거죠. 네. 만약 관절이 약하시다 이런 분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수영이나 이런 방법도 좋고 어떤 분의 경우에는 이제 무릎 보호대를 착용한 상태에서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런 거를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근력 운동을 본인이 하시겠다 했는데 만약 본인이 헬스장을 간다 그러면은 많은 부분이 해결돼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이제 트레이너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은지라든가 그다음에 무리하지 않게 하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다치지 않는 방법들에 대한 기본 교육을 하거든요. 그래서 근력 운동을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다 이런 거를 배울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만약 그러지 않으신 분이 집에서 뭐 아령을 하고 내가 근력 운동을 시작하겠다 시작은 해볼 수는 있는데 되게 저는 좀 조심스러워야 된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왜냐면 근력 운동에는 좀 어느 정도 지식은 좀 쌓아야 된다. 네. 그래서 몇 가지 지식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텐데 요즘은 또 유튜브나 이런 데 되게 많이 나오니까 정보를 좀 찾으시는 게 좋겠고요. 일단은 근력 운동의 기본 원리는 이렇습니다. 운동을 하고 나면 사실은 근육이 손상을 입어요. 근데 그 손상된 근육이 회복되잖아요. 네. 이 과정에서 근육 세포가 증가를 해요. 이게 근력 운동의 기본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근육을 약간 이제 강도 있게 하체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쉬어줘야만 근력이 돼요. 쉬지 않고 매일매일 근력 운동을 한다. 그러면 근육이 오히려 상하는 거죠. 이 회복될 시간이 없으니까. 네네네. 그러면 어느 정도가 나한테 적당한 강도인가? 그 다음 쉬면 어느 정도 쉬어야 되는가? 그 다음에 내가 보기엔 적당한 강도를 했다고 하는데 그럼 다음날 운동한 근육이 좀 뻐근하고 아프거든요. 이게 적절한 자극이 돼서 아픈 건지 아니면 물이 돼서 아픈 건지 이런 문제들이 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위해서는 헬스장에 안 가시더라도 주변에 운동을 하셨던 분의 좀 조언을 좀 얻으면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그 근력 운동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홈트를 해야지 그냥 무작정 홈트 하신 거는 저는 조금 위험하다. 다치실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항상 몸 전체 자신의 몸을 생각하다 보면 상체와 하체, 그 다음에 앞과 뒤 이런 균형을 잡고 그 다음 관절을 강화시켜야 되고
그래서 그러니까 자신의 몸을 전체적으로 튼튼히 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 이런 것을 생각하시면서 운동 방향을 좀 잡아가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 말씀 듣고 나니까 네. 운동하는 것도 중요한데 네. 이게 몸 좋아지라고 운동하는 건데 또 운동하다가 다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겠다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다치지 않기 위해서는 운동할 때마다 주의점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확인을 해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무리하게 해서는 안 돼요. 근데 이제 근력 운동 같은 경우에 그 힘들어가지고 못할 때까지 하는 네. 거 아닌가요? 아니죠. 아닌가요? 그렇게 하면 힘들죠. 네.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하면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3세트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3세트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팔굽혀펴기를 한다. 그럼 제가 쉬지 않고 이제 10번을 하잖아요. 그럼 이게 한 세트예요. 네. 그럼 되게 30초에서 1분을 쉬고 또 한 번 하고 이렇게 3번을 기본적으로 한다고 생각하는데 처음에 10번이라는 횟수를 정할 때 내가 지칠 때까지 한다. 그러면 3세트를 못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사실은 그것도 한 방법이긴 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대략 한 첫 세트에는 한 70에서 80% 정도의 강도까지, 최대 강도가 이렇게 횟수를 잡고요. 그렇게 해서 3세트를 같은 횟수로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이제 근력 운동을 이제 시작을 했고, 모든 것에 한 10번에서 15번을 할 수 있으면 그 운동의 기본은 하는 것 같아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그렇게 시작을 못했습니다. 가령 저는 이제 스쿼트를 하는데 3세트를 할 때 처음 할 때 7번씩 했어요. 저는 저질 체력이라. 예. 근데 물론 지금은 이제 10번 이상 하죠. 예. 그럼 이제 운동 처음 하시는 분들은 횟수를 중요시할 게 아니고 네. 자신의 체력에서 한 70-80%를 한 세트로. 네. 그래서 정확한 동작으로 오히려 3세트를 그 횟수만큼 다 할 수 있는 것 이렇게 좀 찾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친절한 가정의학과 전문의 임닥터와 함께 건강한 다이어트를 위한 운동의 중요성, 네. 어떤 운동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지 살펴봤는데요. 근력, 지구력, 네. 유연성 이 세 가지 좀 균형을 맞추도록 늘려나가는 게 중요하다. 네. 이런 거 아주 뼈가 되고 살이 되는 정보였습니다. 다행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또 오늘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네. 체력이라는 게 뭐지? 뭐 이런 궁금증이 좀 들게 되네요. 네. 우리가 체력 증진을 위해서 우리가 네. 이렇게 좋은 건강한 다이어트 이런 네. 얘기를 했는데 그 체력이 뭔가?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과연 체력이란 무엇인지 이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